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4일이네요. 4월 24일 그 대전 공부 모임 하는 날인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부산에서 온라인으로 그 대전 공부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번에 그 서울 모임에서는 이제 남양 해충국사의 어록 그분이 남긴 말씀 좀 모아서 했는데, 이 대전 모임은 이제 운문문헌선사, 그러니까 운문문헌선사 어록을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록이 따로 있어서 제가 그 어록에서 이렇게 따온 게 아니라 산문염송에 운문 스님이 남긴 그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 이렇게 뽑아서 오늘 이 고칙공안을 갖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고칙공안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뭐 다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하던 대로 우리 그 마음을 깨닫는,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깨닫는데 가로막혀 있는 어떤 장애들, 그런 거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위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 삼계가 유심이라는 것, 그다음 만법이 유식이라는 것, 그다음에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만법 개공, 제법 개공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불교의 어떤 가르침의 핵심인 것이고, 그거를 다양한 언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뭐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있는 게 없는 것이고 없는 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불이법을 얘기도 하는데, 이제 불이법이라는 거는 둘이 대 둘이 아닌 하나, 그러니까 뭐 둘이 아닌 하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둘인데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불이법, 이게 같은 맥락에서 표현되는 그 다양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불법은 불이법이다, 그거를 다른 말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아니면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제법이 개공이다, 아니면은 삼계가 유심이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이제 표현이 되고, 그걸 뭐 중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이제 실상을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그걸 언어화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방편 삼아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지금 우리들의 이제 언어,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이 경험들 있잖아요. 그 현상들일 수도 있고, 아는 것일 수도 있고,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 보이고 들리고 뭐 하는 이 모든 경험상이 바로 우리 자기 마음, 그 각자 마음의 표상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제 색즉시 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왜 공이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것이 자기 마음의 일이라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어떤 정해진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마음이라는 공장이 있어서 거기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뭔가 실제적인 거를 찍어내는 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어떤 정신세계, 마음이 어떤, 사실 정신세계라고도 이렇게 딱 규정할 수도 없는데, 정신세계도 여기에 표상이기 때문에, 뭐 물질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색이라는 것, 우리가 보통 그 물질세계를 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색 그러면 이런 식의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물건을 색이라고 하는데, 색이라는 말을 더 이렇게 더 깊이 들여다 보면은 그 감각의 화합이 이제 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색이라고 할 때는 어떤 물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만, 그 색에 대해서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된 거를 들어가 보면, 불교에서도 이거는 그 감각이라는 거예요. 감각의 어우러짐이 이런 식의, 이게 촉감, 시각, 이런 식 후각,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이게 색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 보면 물질이라는 객관적인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감각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조차. 그러니까 감각적인 경험 아니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현상은 색이니까 뭐 색수상 행식 이거를 우리의 세계의 어떤 구조라고도 하거든요. 세계의 어떤 구성 요소. 그러니까 나의 구성 요소가 오온이고 그것이 곧 내가 구성되는 그 어떤 방식이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온을 뭐냐 색수상행식 이렇게 얘기할 때 색이라는 건 우리 보통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더 색을 설명하는 걸 더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감각의 조합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감각적인 것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나 느낌이나 아니면은 어떤 감정 이런 사고 아니면 판단 이런 것들이 전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보면 그 마음이 그럼 뭐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사물이 드러나고 있고 소리가 드러나고 있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하는 이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사물도 드러나고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분별돼서 드러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물로서 색즉시 공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것이 공이다라는 게 아니라 색수상행식 즉 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색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의 맨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걸 대표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색즉시 공이라고 하지 말하자면 그걸 더욱 자세하게 말하면 색수상행식 즉 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건 뭐냐 바로 이 마음의 표상이 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세계다. 이것이 언어화해서 마지못해서 표현한 불법의 이치인 것이고 근데 진짜 이 불법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색수상행식이 곧 마음이다 하는 것까지도 생각이라는 것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언어적인 규정에 딱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이 언어적인 것조차도 생각이다. 상이다. 생각. 그러니까 거기까지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해는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그래 우리가 가만히 현상을 관찰하고 보니까 어떤 것도 머물러 있는 게 없어. 그래 생각도 머물러 있지 않고 아니면 이런 꽃도 머물러 있지 않고 사물도 머물러 있지 않아. 그래서 모든 것이 무상해. 여기까지 경험적으로 인지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머물러서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진다거나 공에 빠지는 그래서 막 뭐 삶을 그냥 그냥 아무런 어떤 의미나 가치를 두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거기서 자기가 뭐에 빠진지를 모르냐면 모든 것이 공이라는 것조차도 고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극을 넘어가는 이 장애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어라는 것, 이거를 실상을 가리키는 그 모든 언어라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렇게 일어난 분별이라는 것. 그럼 여기에서 그래 이것도 분별이야 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분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곱이 뭔가 일대 좀 전환을 맞아야 되는 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예요. 아르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견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이게 뭔가 견해. 근데 이 불법이라는 것은 견해에 머물면 그것도 견해라는 것이고 상이라는 것이고 오온에 갇힌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문득 그 마음을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모든 게 마음이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거부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고 굳이 불법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충분히 내가 납득이 가. 그럼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이름할 수 없는 마음이 뭐냐. 분별이 안 되는 마음이 뭐냐. 분별 이전의 마음이 뭐냐.
생각 이전의 마음이 뭐냐? 느낌이 일어나는 그 바탕인 마음이 뭐냐라고 할 때는 이렇게 정리된 생각마저도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놓아버렸을 때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되거든요. 어디에도 의지할 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문득 이 자리가 이렇게 딱 체험이 오는데 근데 그게 꼭 그런 때를 또 기다려야만이 그 사실이 자각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자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모든 현상이 이것이면은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을 떠나 있지 않은 것이거든.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들어도 이 마음인 것이고 이 제 말을 들어도 이 마음인 것이고 이 말을 따라서 생각이 일어나도 이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야지 진정한 삼계가 유심인 오직 하나인 그 마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냥 뭐 그런 불교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할 때나 아니면 특별한 상황에서 마음이라면 그거는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없고 그거는 또 다른 그게 두루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그것이라면 그거는 또 다른 상일 뿐이거든요. 그게 진짜 마음이 되려면 내가 죽든 살든 뭐 아니면 말을 하든 말하지 않든 침묵하든 늘 이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는 언제나 이 마음을 떠난 적이 없고 무슨 일을 경험하더라도 떠난 적이 없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어도 이거를 떠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득 이거에 대한 어떤 뭔가 이렇게 딱 눈이 맞는 마음이 마음을 딱 알아차리는 아니면은 마음이 마음을 딱 자각하는 아니면은 이것이인 어떤 사실에 눈 뜨는 그런 식의 전환이 없을 뿐인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깨달음의 기회를 갖고 있고 특별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각도 아니고 어떤 감각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느낌도 아니고 어떤 사고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예요. 불이법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도 이것이고 느낌이 일어날 때도 이것이고 감각이 일어날 때도 이것이고 뭐 여타의 다른 그가 아닌 어떤 경험을 할 때도 이것이에요. 모든 경험이 이것인 거예요. 그럼 뭐냐? 모든 경험이 이것인 거예요가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좀 이제 생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험이 이것인 거예요 할 때 그 글자와 뜻과 그 생각과 이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거거든. 지금 이 순간. 꼭 이런 식의 언어적인 표현이 드러나야만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옛날 선사들은 뭐 어떤 소리에 깨달았다, 어떤 사물을 보고 깨달았다, 아니면 언하의 변호, 말 끝에 깨달았다, 말 아래에서 깨달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됐든 소리가 됐든 사물이 됐든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거기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소리에 떨어지거나 생각에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식의 어떤 그 느낌이나 그런 거에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 그거에 마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것인 거예요. 근데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도 좀 우리 오해의 소지가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여기가 있고 여기에 본래 자리가 있는 것이고 떨어진다 그러면 뭔가 여기에서 뭔가 딱 움직임이 생기거나 공간적인 이동이 있을 때 아니면은 이런 거를 우리가 떨어진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정도의 틈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이기 때문에 이 죽비와 이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서 떨어졌다 떨어지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모양이 움직임이나 변화가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상에 확 갇혀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상에 확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다, 죽비이다 할 때 분명히 어떤 사람은 마음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죽비만 보이는데 만약에 죽비입니다 할 때 깨달은 사람은 죽비에서 분별이 딱
멈춰진 상태인 것이고, 죽비만 보이는 사람은 죽비, 이 마음에서 일어난 죽비라는 이 분별상에 순식간에 확 끌려가 버린 거예요. 이게 참 어떤 물리적인 거리의 이동이 아니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죽비에서 깨칠 때와 그냥 죽비만 보일 때의 차이가 뭔지를 스스로 알게 되거든요. 근데 죽비만 보이는 사람은 죽비라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미묘한 어떤 틈이 있어요, 차이가. 그거를 스스로가 이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죽비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시간에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는 죽비를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1시간 내내 드리는 말씀이 죽비를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제 이야기 속에 말 속에 어떤 이야기를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죽비입니다 하든 긴 어떤 이야기를 얘기하듯 늘 이 마음을 스스로 이렇게 깨달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음이 뭐냐를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자꾸 분리된 어떤 것으로서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자, 여기서 죽비다라고 할 때, 죽비 할 때는 죽비라는 이름, 죽비라는 어떤 사물이 딱 드러납니다. 그렇죠? 아니면 죽비에 대한 얽힌 정보가 딱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이제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죽비입니다. 그러면 죽비라는 사물이 보일 것이고, 죽비라는 어떤 소리가 있을 것이고, 죽비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것이에요. 이게 뭐 나무로 되어 있다거나.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죽비라는 소리와 함께 너무도 순식간에 죽비라는 어떤 그 사물, 그 다음에 기억, 이런 것들이 탁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정보는 또 다르겠죠. 이것을 뭐 어떤 편백나무로 만들어졌다고 아는 사람이 있고, 대나무로 만들어졌다라고 아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소나무로 만들어졌다라고 아는 사람이 있죠. 그 경험은 다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시각적인 감도도 다 다를 것이고, 민감도. 그 다음에 소리에 대한 우리가 똑같은 어떤 글자라도 사람마다 약간의 그 톤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다를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상은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일어나는 이 바탕은 누구나가 다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분별이 일어나는 이 바탕은 누구나가 차이가 없고 누구나가 다 이 한 마음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워낙에 우리가 너무 분별을 예민하게 잘하기 때문에 따로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잘 압니다. 근데 그러면 이 마음 바탕이 뭐냐? 그러니까 죽비 할 때 죽비와 이것 사이에 틈이 없어요. 마음 사이에. 죽비. 그래서 죽비라는 어떤 모양이나 이름이나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죽비예요. 죽비. 이 자체예요. 여기서 마음이 움직여버리면 안 돼요. 죽비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죽비 아닙니다. 또 반복이야 이게. 죽비 아니에요. 죽비 그냥 이거예요. 그냥 여기 틈이 없어요. 틈이 벌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냥 이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이게 생각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소리가 일어나는 이 바탕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이 바탕입니다.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또 받아들이냐면, 아, 그래. 소리가 일어나는 이 바탕이야. 생각이 일어나는 이 바탕이야. 라고 생각에 빠져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가 소리가 일어나는 이 바탕. 소리가 일어나는 이 바탕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리가 일어나는 이 바탕을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자리를. 소리가 일어나는 바탕이 있죠. 소리가 막 일어나고 있죠. 그 뜻에 상관없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지. 이거를 자기 마음을 보시라는 것이죠.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밖에 못 봐요. 마음은.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이거를 자각하시라는 것이지,
소리가 일어나는 이 바탕이야 라고 생각을 붙잡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다 생각에 빠진 것이고, 진짜 제가 이 말로써 가르쳐 보이고자 하는 거는 생각이 일어나는 이 바탕이라는 정리된 견해가 아닙니다.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1시간 내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리키는 언어예요. 이거는 자기 마음자리를 가리키는 언어거든요. 생각이 일어나는 이 바탕에서 저절로 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절로 기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일어나는 이 바탕, 이 마음에서 정보도 일어나고 있고 소리도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이 정리된 생각이 훅 빠져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거를 딱 자각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이거나 생각이 일어난 이 바탕이나 똑같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가리키는 겁니다. 가리키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이 바탕입니다 하는 것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저절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하는 언어적인 규정을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하는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아니면 저 하는, 그러니까 저라는 소리가 일어나거나 저절로라는 문장이 단어가 일어나거나 드러나거나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나 저절로나 똑같은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법문은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쑤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이지 가르친다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 이해를 시키는 게 가르치는 것이고, 이거 달을 보세요 할 때 이게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겁니다 할 때 이거를 자기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저하고 상관없는 거를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기에서 안 나오는 게 없다 이거예요. 마치 그 요지경인 어떤 보물창고처럼 꺼내도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써도 모자람이 없고 이게 낡지도 않고 기능이 상하지도 않아요. 여기에서 모든 게 사람도 나오고 사물도 나오고 하늘도 나오고 땅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여기서 태어나나?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태어났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 되는데, 이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이미지화되고 있고 생각으로 드러나고 있고 감각적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인 것이지, 사람이라는 존재가 여기서 마치 엄마의 자궁처럼 태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감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감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 나온다라는 것도 사실 거친 방편이에요. 여기서 사람이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요. 그러면 자기가 온 줄 알아. 어디서 와?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분별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예산에서 왔어요. 그런 사람은 꽝이야. 그냥 완전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조금 공부를 했다 그러면 어디서 오셨어요? 그럼 여기요. 그러면 여기서 왔다는 얘기잖아. 그것도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대답을 못 들으셨나 보네. 이거는 오고감이 없는 거죠, 사실은. 누가 오고감이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분별이라는 게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지만 분별이라는 게 뭐가 오고 갈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고, 굳이 언어화해서 표현하자면, 그렇죠? 그거를 이제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다 그러면 선사들은 뭐라고 해요? 그건 열애선입니다라고. 그럼 최상승선 조사선은 뭡니까? 그럼 그 있잖아요. 그 앙산하고 그 향엄 사이의 대화가 열애선 조사선이 나오는데,
만약에 거기서 만약에 열애선 조사선의 어떤 그런 표현 양식을 빌리자면 여기서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습니다. 그러면 양사는 그건 열애선이고 아직 조사선은 꿈에도 못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다고.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러면 그대는 조사선을 알았습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이게 방편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열애선 조사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습니다 하는 것도 법상인 거예요. 법에 대한 생각이죠. 막 그게 법이라고 안다면 그건 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의미화된 어떤 건데 우리가 선에서 이 선문답이라는 거는 곧바로 이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이 마음. 그게 여기에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생각으로 규정한 어떤 개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일상 속에서 이것이 그냥 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그냥 저절로 그냥 이렇게 실현되는 것.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일상선이에요. 일행산매고 일상산매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있어요. 여기 부산이죠. 부산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가 부산이라고 하면 부산 밖에 있으니까 우주라고 칩시다. 우주. 우리가 우주에 사는지를 모를 때는 우주를 막 생각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이게 우주 아닌 게 없어요. 이건 전체가 다 우주 안의 일이네? 그러면 우리가 부산 갈 때도 이것도 우주야. 서울 갈 때도 이게 우주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부산 가도 당연하게 우주를 벗어난 일이 아니고 서울 가도 당연하게 우주를 벗어난 일이 아니죠. 아니 미국 가도 그렇고 아니면 뭐 우주선을 타고 어디를 날아가도 우주 안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이게 우주인 줄 안 사람은 부산에 와도 이거 우주 아니야. 서울 가도 이거 우주 아니야. 아니면 미국 가도 이게 우주 아니야. 이렇게 안 한다고. 그냥 당연하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우주를 살 뿐이지.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경우인 거예요. 진짜 이게 마음밖에 하나도 한 물건도 없다라는 게 내가 우주를 벗어날 수가 없고 모든 어떤 경험이 우주 안의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버리면 우주라는 단어가 내 생활 속에 남아있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우주를 살지. 그러니까 법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뭘 봐도 마음 안의 일이 돼버리고 사실 이 꽃송이도 우주잖아요. 꽃송이 바깥만 우주가 아니라 꽃송이 속도 우주잖아요. 꽃술도 우주고 꽃잎도 우주고 꽃대도 우주고 꽃 바깥도 우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이 속은 우주 밖이야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밀밀하게 빈틈없이 이것인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밥 먹는 게 우주야 이런다고. 밥 먹는 게 우주야. 걸어가는 것도 우주야. 그거는 그것이 뭔가 특별한 어떤 것일 때만 우리가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고향에서 살면서 고향 생각 안 하는 것처럼 이것 모든 게 이것이라는 게 확연한 사람은 이게 법이네 뭐네라는 생각이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게 이제 투철해지는 게 사실 우리가 공부가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게 분명해지려면 일단 이거에 대한 자각이 와야 돼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탁 다가오고 이게 다 마음 안의 일이구나. 이게 우주 안의 일이구나 하듯이 이게 마음 안의 일이구나 하다가 근데 뭔가가 이제 이게 확연하게 밝아지지 않으면 그러면 잠잘 때는 어떻게 되지? 이런 식의 생각, 의문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잠잘 때는 이게 마음 밖의 일인가? 라고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든다면 이게 확연하게 밝아진 게 아닌 거예요.
잠잘 때도 생각이거든. 분별이거든. 우리가 분별 안 하면 어떻게 잠잘 때가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잠잘 때 있잖아요. 분명 어젯밤에 잤거든요.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어젯밤에 있어요. 어젯밤에 잤잖아요. 이거 다 생각이거든. 분별을 안 하면 모든 일이 펼쳐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말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 잠자고 있을 때 있었잖아요. 방금 전에 10분 전에 잤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분별 아닌가요 이게? 아니 그건 어떻게 분별입니까? 그런 상태가 있는 것이지.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있는 것이 다 분별이에요. 이게 생각이에요. 그 생각 안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생각 안 할 때 어떻게 깊은 잠에 드는 일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깊은 잠에 드는 거는 생각이 끊어진 상태라고 딱 규정해서 그게 빠져 있는 사람은 잠이 들어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게 생각이라는 걸 몰라요. 잠에 들어서 생각이 끊어진 상태가 생각이라는 걸 몰라요. 어젯밤 꿈에 분명히 꿈이 꾸었지만 그 전에는 깊이 잠들었는데요. 그때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다고. 근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생각입니다.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 같은데 아주 진짜 뒤집어지는 생각이 끊어진 상태도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문답이 선사들 사이에서 많이 있어요. 엄양존자가 조주 스님한테 질문한 게 그거거든요.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려놓아라 그래요. 못 알아들으면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그럼 가져가라 그런다. 물건을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거나 그게 다 분별이에요. 물건을 갖고 있지 않을 때라는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놓아라 하는 거예요. 그 분별을. 그러면 깊이 잠들어서 생각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려놓아라. 그 말이거든. 깊이 잠들어서 어떤 생각도 없이 다 끊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주 스님한테 물어보면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그것도 깊은 잠에 든 게 아니, 그 분별하고 있잖아. 그렇게 깊은 잠에 들 때라는 분별하고 있잖아.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물건도 갖고 있지 않을 때 내려놓아라. 너 물건 갖고 있잖아. 그 물건. 그 분별 빠져 있잖아. 그게 그 조주하고 비단 그 엄양존자 사이에서만 일어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요거요. 운몬 여기 요거 중간에 한번 있어요. 똑같은 버전인데 운몬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학인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아도 허물이 있습니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아도 허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수미산만하다 그랬어요. 수미산만. 그러니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아도 허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허물이 수미산만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일으켰잖아요. 이게 생각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이 수미산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너 그 허물이 수미산만해 지금. 분별이 그만큼 한 생각
생각도 없을 때도 분별인 것이고 한 물건도 없을 때도 분별인 것이고 생각이 끊어진 깊은 잠도 분별인 거예요. 그거 몰라. 근데 생각이 끊어진 깊은 잠 분명 잤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이잖아 그거. 그 버전의 얘기인 거예요. 이게 다. 그럼요. 생각이 끊어졌다. 생각이야. 그걸 몰라. 근데 자기는 생각이 끊어졌대. 그거 안 끊어졌잖아요. 그게. 분별이 쉬워졌대. 그거 안 쉬워졌잖아요. 그게. 아무 생각이 없대. 생각 잘하고 있구만. 아무 생각. 저 아무 생각 없는데요. 근데 왜 체험을 못하죠? 그게 수미산만큼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허물이. 그만한 거잖아요. 자기가 생각에 빠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저 생각이 안 빠졌는데요. 지금 그 생각에 빠졌잖아요. 입만 열면 입만 열면 이제 분별인데 입 안 열어도 알아요. 분별이 수미산만하다는 걸. 왜 입 안 열어도 이 수미산만 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알아요. 저도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막 말하면 이렇게 야단 맞을까봐 입 꼭 다물고 속에서 망상한 온갖 상망상을 다 해. 그냥 아 입을 열면 안 돼. 그건 망상이기 때문에. 그게 지독한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순식간에 생각에 확 떨어지고 있느냐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미세하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확 이게 습관적으로 떨어지는 분별들이 이렇게 좀 보이면서 이게 사로잡히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다 그거예요. 다. 일단 여기서 와닿아야 됩니다. 수미산. 우리 수미산 그러면 뭐 어디 인도의 무슨 불교 전통에서 말하는 그런 최고로 높은 산 중에 최고의 산, 산 중의 왕, 수미산. 이게 이미지가 떠오르고 느낌 그거에 대한 어떤 이름이 딱 일어나고 그렇거든요. 요거예요, 그냥 수미산 하는 이거. 근데 그 당체, 수미산 소리, 수미산이라는 이미지, 수미산에 대한 어떤 불교 대학에서 배운 정보, 지식, 아니면 뭐 경전에서 본 거, 아니면 불교 관련 서적에서 본 거, 인도 철학서에서 본 거, 아니면 어떤 법문에서 들은 거, 이런 것들이 이게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저절로 인연이 탁 주어지면. 이겁니다. 그러면은 탁 정보가 일어나죠. 탁 일어나죠. 여기서 저절로 인연이 딱 그러니까 마치 바람이 불면 물결이 찰랑거리듯이 탁 인연이 다가오면 탁 일어납니다. 마음에서. 마음이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조차도 여기서 마음에서 일어난 상이라는 것을 모르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이게 확 작동되기 때문에 마치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라는 그런 분별에 빠져드는 줄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내가 본다라는 그런 분별이 생각이 작동되기 전에 탁 드러납니다. 이게 저절로 이것이 깨어서 다 비추고 있어요. 비추고 있죠.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비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산입니다.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 모임 시간입니다. 이렇게 저절로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운문선사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저절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저절로 비추고 있는 이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떠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분명한 자각. 이게 이 공부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게 이것 하나면 모든 게 그 모습 그대로 하나인 거예요. 모든 게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이라고 할 만한 자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라면. 컵과 내가 하나라면 어떻게 나라고 할 만한 어떤 자성이 있으며 어떻게 펜이라고 할 만한 컵이라고 할 만한 자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공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이다.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다. 그게 사람의 형상이기도 하고 컵의 형상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런 덥고 추운 어떤 그런 기온의 형상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느낌의 형상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어떤 감정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이게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고 나라는 존재도 이런 모험을 한 누구라는 것도 그게 너무도 익숙해서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분별할 때 이게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나인 것이 돼요. 분별하지 않으면 이 몸이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 안 하면 이게 내 몸인지 남의 몸인지 어떻게 합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 이름이 뭔지 다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내 나이가 몇 세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들이 그런 육체이거나 이름이거나 뭐 나이이거나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엄마인지 아니면 이모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의식이 분별을 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법이 유식이라 하는 거는 모든 분별된 마음법이라는 건 모든 거거든요. 모든 현상이 오직 이렇게 마음에서 일어난 식일 뿐이다. 식일 뿐이라는 건 분별된 그림자일 뿐이다. 분별된 모습으로 드러난 그림자일 뿐이다. 지금 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모양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 손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딱 하나 소리가 됐든 아니면은 사물이 됐든 아니면은 어떤 느낌이 됐든 감각이 됐든 저절로 이 마음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없어요. 우리가 모양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잡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실감이 나죠. 저절로 일어나죠. 저절로 딱. 이 자리 와닿습니까? 이게. 쑤시고 있어요. 이 자리를. 그렇죠? 이게 확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죠? 딱 할 때 딱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안 할 때도 이거예요. 사실은. 이건 소리로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고 이거는 이 사물 이렇게 이게 어떤 모양으로 드러난 어떤 것으로서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저의 말도 이 언어로서 이걸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저 지나가는 버스 소리도 이걸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지나가는 구름도 여기서 이걸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나무에 앉아 있는 새도 새 소리도 이걸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온 우주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이걸 가리키고 하나의 일이다. 이거거든요. 이거 생각이 움직이면 안 돼요. 여기서 그냥 딱 그 자리에 딱 움직이면 안 돼. 그냥 딱 그 자리에 딱 멈추라고. 딱 그 자리에 딱 그 자리에 요거를 그냥 송구수로 쓰시고 있어요. 여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가 있나 하면 안 돼요. 또 이만큼 실감이 난다. 맞았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여전히 모르시겠습니까? 이걸 왜 모르는 게 지금 너무 이상해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모르는 게 너무 이게 딱 와닿으면 이제 예외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고비가 이거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확신은 있어. 이게 잃어버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알겠어. 그런데 여전히 눈앞에 뭐가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남아있어요. 그럼 우리가 결국은 이 공부라는 거는 해탈인데 해탈 자제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따로 있다라는 그
그것 때문이거든요. 내가 사실 모든 고통의 어떤 괴로움의 씨앗인 거예요. 핵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라는 것이 무슨 현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궁극적으로는 내가 따로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그게 이제 공부에 어떻게 보면은 그 궁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눈앞에 있는 컵이 있는데 내 몸이라고 따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따로 있다고 이거는 알겠는데 눈앞에 사물이 따로 있는 것 같아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어떤 자기도 모르게 어떤 분별의 탁 습관적으로 확 떨어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가 자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존재감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기 현실이.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서 내가 예전에는 컵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실체가 없다는 게 이렇게 확연해지냐. 이 변화의 과정을 보면은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뭔가 이 세상이 분명히 부처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고 실체가 없다라는 것, 금강일께서 말하는 그 뭐 무슨 모든 것이 환상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뭐 안개와 같고 뭐 이슬과 같고 한다는 건 실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부처님 가르침은 그건데 왜 나의 현실은 분명히 컵이 있고 내 몸뚱이가 따로 있는 것 같냐? 의아할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대한 어떤 확신은 있는데 여전히 걸린단 말이에요. 사물에 걸리고 몸뚱이에 걸리고 사실은 이 사물에 걸린다라는 거는 내 몸에도 걸린다라는 거 100%거든요. 우리가 사물에 걸리면 자기 몸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게 이 자리는 뭘 가리키는지는 알겠는데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걸리고 사람에 걸리고 사물에 걸리고. 근데 그래서 내 눈에는 분명히 이게 있는데 왜 부처님 말씀에는 이게 실체가 없다라고 하나.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따로 이렇게 하나씩 떼어내서 제거해서라기보다는 뭔가 공부의 변화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어느 순간 실체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제 그 분별의 코어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이 공부는 문득 이걸 깨닫더라도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어떤 딱 정해진 시간이 지나야지 확연해지는 게 아니에요. 깨어나야지 확인해져요. 그게 당장 깨어나도 돼. 모든 사물에서. 아니면은 그 깨어남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으면 늘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간은 걸리지 않아요. 근데 깨어남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따로 있다라는 그 분별심에서의 깨어남은 필수 코스예요. 그러니까 못 깨어났기 때문에 있는 거야. 시간이 전에는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돈이 있는데 컵 따로 주선자 따로 컵 따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봤거든요. 안 봤는데 선생님이 컵이라고 하니까 또 거기에 떨어져서 이 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컵이라고 느꼈을 때 딱 그게 봐지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게 있어도 있는 바 없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공부가 조금 되니까 어떤 식으로 존재화가 되는지 자기 내면에서 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컵이라고 해서 이게 딱 분별에 떨어지니까 이게 존재가 되는구나라는. 그러니까 그냥 컵이라고 이거 관심 없으면 컵이라고 볼 뿐 그거 관심 없으면 여기 관심 없으면 이걸 거기에 끌려가지도 않아. 근데 관심이 있어도 없어야 되는 거라. 근데 선생님 지금 얘기한 게 그것도 봐지니까 그 컵이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이거를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을 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분별하게 저분이 이 L자 파일을 갖고 왔구나 하면서 있는 게 되죠. 그거는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도 이게 곧 이게 실체가 없구나라는 게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인 거. 그러니까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분별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니까 있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아무리 갖고 봐도.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 하더라도 그때는 거기에서 뭐 컵에
돼서 이어서 예. 떨어져갖고 걷고 보면 무슨 색깔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거 보고 그냥 바로 예. 딱 알아. 근데 그게 또 빼겠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조금 뭔가가 이렇게 그 좀 이게 틈이 좀 이렇게 대상화에 대한 어떤 그 대상화에 떨어지는 어떤 그 의식의 흐름이라고 할까? 요거에 대해서 약간은 틈이 벌어졌어요. 예전에 확 순식간에 확 들어갔다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분별하면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감을 이렇게 가졌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분별 안 할 때는 있는 게 아닌데 분별하니까 있는 거구나라는 이해는 했어요. 근데 이게 아직 확연하게 밝아진 게 아니죠. 왜냐면은 확연하게 밝아졌다 하면은 이게 뚜렷이 보고 온갖 조사를 다 해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없는 거거든. 공인 것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그래도 이게 항상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거 그냥 언제나 늘 보고 듣고 보고 하는 거라고는 알아요. 예. 그게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것도 옛날에 보는 거하고 꽃 한 송이 봐도 틀려요. 예. 물론 달라집니다. 그거는 현상적으로 이전 묶여서 볼 때랑 조금씩 거기서 풀려나면서 이렇게 세상을 볼 때랑 뭔가 이제 뭔가 구속력이라든가 자제함이라든가 이게 달라진다는 거는 이제 느껴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거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게 분별 의식, 분별심의 구조 중에 가장 핵은 자아감이거든요. 주관의식, 내가 있다라는 것. 결국은 이게 모든 분별의 어떤 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주 뭔가 깊은 코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확 내가 없구나라는 게 탁 드러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것조차도 망상이기 때문에 망상에서 깨어나는 거야. 뭐 단번에도 깨어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오랜 세월 자아의식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착돼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이건 조작이고 분별 망상인데 너무도 태생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도 이 기제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내가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 들어가느냐면 이 자아를 말하자면 자아의식을 보호하고 있는 외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객관의식. 주객관의식이 있으면 분명히 자아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경험한다 아니면 내가 공부하고 있다. 내가 깨달았다. 내지는 이런 식의 구조뿐만 아니라 법은 이런 거야 할 때도 주객관 의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가 하늘을 봤어 할 때는 거칠게 드러난 주객관 의식이라면 왜냐하면 주어와 목적어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이란 이런 거야 할 때는 주어가 생략돼 있어. 근데 주어가 생략돼 있는 것이 주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 내가 그런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되려면 주객관 의식이 있는데 내가 있고 내 아닌 게 있는 대상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가 또 공고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분별 의식이거든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오온이 화합한 결과물인데 뭐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닌데 너무도 익숙하기 때문에 대상화된 어떤 것도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조건이 일어날 때 이제 그렇죠.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근데 그게 이런 대상화라는 것이 나한테 이렇게 적용해 보면 이 몸도 대상이라 이 몸도 주관 의식에 대한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느껴진다라는 거는 몸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는 컵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랑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자기 몸 있잖아요. 몸이 따로 있는 느낌이 실제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컵도 실제감이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색계라고 하는 거예요. 색계. 근데 옥망이 들끓거나 추구하진 않는데 이 몸이 나인 느낌이 여전히 현실 같아.
그런 사람은 분명히 이 컵도 몸과 선생님 몸도 그때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가벼워지면 몸에서도 가벼워져요. 왜냐하면 똑같은 구조로 이게 실제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인간의 어떤 우리가 그래서 몸에서 뭔가 해탈해야 되거든요. 몸에서 해탈해야지 그다음에 의식에서도 해탈할 수가 있어요. 몸과 마음에서 해탈하는 거거든 사실은. 자기라는 몸과 자기라는 의식. 근데 자기라는 의식이 나중에 해탈돼요. 몸에서 먼저 해탈돼야 돼. 근데 몸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전에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몸에서 못 벗어나더라고. 왜냐하면 몸의 반응이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존재화를 또 보호하고 있는 게 감정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해를 가하면 기분이 나빠. 분노가 확 감정이거든요. 내가 막 뭔가 이게 막 뭐 엔돌핀이 돌고 그러면 막 즐거워. 그게 막 유지하고 싶어. 그다음에 막 몸이 이게 긴장이 되고 수축되고 불쾌해. 뭔가 그러니까 이제 공부의 경험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의 어떤 마음 상태라고 보면은 분명히 세속적인 어떤 막 거친 욕망의 추구는 하지 않을 거예요. 뭔가 거기에서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무상하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막 들끓지는 않아요.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욕망에서는 어느 정도 가벼워진 상태인데, 그리고 또 이게 딱 드러나면은요, 그 욕망은 뚝 떨어지거든요. 어떤 감각적인 대상은 큰 장애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여전히 감정의 장애. 여전히 몸이 내가 있는 듯한, 그러니까 감정이 막 변화되거나 몸에 뭔가 질병이 생긴다거나 뭔가 이게 상해를 입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나 실제 그런 걸 당하면 번뇌가 확 일어나는 게 뭐예요. 막 밖으로 추구하진 않아요. 근데 뭔가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해를 가한다거나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떤 인연이, 그러면 번뇌가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게 따로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한 곱이 넘어가는 게 감정의 그 경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의 차별성,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좋고 나쁜 거의 차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공부의 경험상 절대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그 감정이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이거든. 몸을 보호하는 보호막. 그래서 감정의 차별에서 좋고 나쁜 경계의 차별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은 한 이 색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알아요. 물론 이거에 대한 자각은 있어요. 근데 장애가 남아있는 거야. 몸의 장애, 감정의 장애, 의식의 장애. 그게 다 녹아내려야 되거든. 물론 마치 이것이 하나의 물인데 우리가 물이라는 유연함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분별심에 딱 얼어붙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딱 드러나면 어느 정도 균열이 생겨서 물이 뭔지는 감이 와. 근데 아직도 얼음 조각이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야. 그럼 막 부딪히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존재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 존재감이 다 녹아버려야지 원만하게 물이 흘러가듯이, 걸리지 않고 흘러가듯이 우리 삶이 자제해져서 그게 바로 해탈이라고 하는 거거든. 한 조각도 따로 있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의 장에서 떨어져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왜냐하면 감정의 차별에서 벗어나면요, 조작을 멈추게 되고 그러면서 분별이 더 쉬워지면서 문득 이게 더 잘 보이는, 이게 분별의 결과물인 것이지. 조작이 쉬워져야 돼요. 조작이 쉬워져야지 보이는, 순식간에 작동되는 분별의 결과물이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물건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일어난 이름이고 이렇게 일어난 이미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감각이라는 게 그때서야 이게 보이면서 해체가 됩니다. 몸이 보이는 게 아니라 몸이라는 생각과 몸이라는 감각과 몸이라는 느낌이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게 갑자기 몸이 뻥 하고 해체되는 듯한. 엄청 가벼워. 차원이 다르죠. 근데 의식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법이 어떤 거다라는 아무것도 그래서 몸이 벗어난 자리에 뭔가 무슨 허공과 같은 것만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니면 그게 있어야 잔상이 있어요. 잔상이 딱 사라져야 돼요. 잔상이 남아 있으면 아직 공부가 그러니까 뭔가 그림자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림자도 싹 사라져야 되는데 근데 이게 차원이 달라져요. 공부가 여기에서 사실은 가장 공부의 고비는 감정의 차별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게 똑같은 거구나라고 딱 깨달아지면 이제 이게 자기가 어떻게 하려는 조작이 쉬워지거든요. 쉬워지면요, 그러니까 공부가 저절로 흘러가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감정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그 장벽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조작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항상 공부만 하시는 매일 합니다, 저는. 네, 똑같은데도 그렇게 하고 나서 들으니까 더 맛깔나는 거. 그렇죠. 공감이 되니까. 네. 똑같은 말을 이렇게 했는데도 그때는 그냥 안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안 들렸던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 공부 상태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근데 평상시에는 이 몸이 내 몸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그때 몸이 느껴지냐 이러니까 그때 이제 몸이라고 느껴지고 이런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거기 몸에 갇혀 있는 거죠. 평상시에는 진짜 몸이 내 몸이다 생각 않고 그냥 그건 생각이 없는 거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도 없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을 때도 그러니까 공부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눈에 보고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데도 이게 그 금강경의 그 구절이 해당되는구나. 이게 색즉시 공이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체가 없고 그림자와 같고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구나라는 게 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그게 우리가 자유인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 안 할 땐 당연한 거고 생각할 때도 자유로운 거죠. 생각을 하면서도 자유로운 게 이 공부인 거예요. 분별을 할 때도. 몸이 아픈 거에 많이 신경이 가는데 그것도 별 신경이 안 가요. 그렇죠. 점점 그렇게 되죠. 그게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제 조작이 이게 뭔가 좋아도 흥, 나빠도 흥. 아픈 자리인데도 이렇게 조작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한 곱이 넘어가서 쉬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아무튼 안 아프다고 그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좀 다르죠. 이전과 다릅니다. 더 쉬워지고 헐떡거리지 않게 되고 뭐 막 바빠지지 않게 돼요. 마음이 그래서 더 공부가 더 이렇게 깊어지면은 더 잘 보이면서 이제 이것도 다 실체가 없는 거구나, 분별이구나라는 게 보이고 그다음에 더 깊어지면 분별이라는 게 보이면 더 안정이 돼요. 더 마음이 왜냐면 우리가 안정이 안 됐다는 건 끊임없이 조작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안정이 된다는 건 조작이 쉬워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려고 지금 막 했는데 크게 쳤더니 예. 점점 그렇게 가야지 이제 공부가 익어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가장 큰 고비가 물론 이것도 고비입니다. 근데 이것이 딱 자각되는 것도 아주 큰 왜냐하면 녹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어떠한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도 물들지 않는 자리예요. 근데 마음이 여기에 있다 보면 점점 이것이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탁 이렇게 자각이 되면서 자꾸 마음이 이렇게 여기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여기 있고 싶어져요. 우리가 시끄럽게 살긴 싫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이제 이 힘이 붙으면서 감정도 망상이고 차별이고 여기서 일하는 상이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어떤 이제 인연을 맞게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 인간이 조작할 수 있을 때까지는 조작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 조작이 안 되는 순간이 와야지 조작이 탁 한계에 부딪혀야지 우리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것만 왔을 때도 나도 모르게 엄청 내가 혼자 다 했구나 하고 나한테 또 책찍질하고도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렇죠. 그 한 곱이 넘어가는 게 그래서 참 이게 그래서 경계의 차별성에서 내가 그래서 자주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경계의 차별성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좋고 나쁜 것이 똑같다. 그 한 고비가 딱 깨달아져 버리면 그 다음은 공부가 원만하게 흘러갑니다. 경험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죽을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괴로운 거야. 네. 서로 그치고 있어. 예. 그게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코어더라. 감정의 차별에서, 그러니까 어떤 경계의 차별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면서 어떤 이 몸이 색신이 망상이라는 거를 보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법상이에요. 아, 무변허공이라는 게 이 말이구나. 그것도 상이에요. 그게 뚝 떨어져 나가서 절.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뭐 대사 1번 절후 소생. 완전히 끊어져야 돼. 완전히 대상화가 딱 끊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한 번에 완전히 죽고 끊어지고 나서 소생해야 돼요. 살아나야 돼. 아직 살아나지 않으면 아직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공이라는 어떤 것, 아니면 의식일 뿐이라는 어떤 것,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것, 그거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 뚝 끊어지면 볼 데가 없어요, 따로. 근데 모든 것이 또 이거야. 그래서 색즉시공, 공주기색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라는 게 지금 나의 이 현실을 이렇게 언어적으로 마지못해 표현한 거구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을 이렇게 공감하면서도 그 말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그것도 뭐 그럴 수 있지 표현은. 근데 뭐 그런 게 또 정해진 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 매번 합니다. 매번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공부가 그만큼 돼야지 그게 들리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10년을 그렇게 들었는데 뭐 맨날 들어도 하나로 퉁치면 다 이거구나 하지만 그거는 퉁치는 거고 그 낱낱이 그것이 세밀하게 이게 분명히 그런 식의 방편을 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있으되 없다. 하되 한바 없다. 이게 어떻게 그게 되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부처와 조사가 나를 속인 바가 없구나. 진짜 액면 그대로를 다 얘기했구나. 근데 내가 못 알아들었구나. 스스로가. 그러면서도 돌아보지 않죠. 그것도 생각이니까. 자, 운문선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운문문헌선사 고칙 선문염송 1006칙에 나와 있는데 위룡이에요. 소주 운문산 문헌선사가 주장자를 들고 대중에게 보이면서 말했다. 주장자가 용이 되어 건곤을 삼켰다. 산하대지는 어디에서 생겼단 말인가? 자, 운문문헌선사가 주장자를 들고 대중에게 보이면서 주장자가 용이 되어서 하늘과 땅을 삼켰어. 산하대지는 어디서 생겼노? 이렇게 묻는 거예요. 꿀 먹은 벙어리. 주장자가 용이 되어서 건곤을 삼켰어. 그러니까 이게 이거라 이거는. 그래서 이게 온 우주 하늘과 땅이 다 여기서 일어난다. 산하대지가 어디서 생겼냔 말이냐? 예. 산하대지가 어디서 생겼냔 말이냐?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났죠. 뭘 물은 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뭐 이거 산하대지가 주장자 끝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장자 뭐든 다른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염송 1007칙 진진 이게 티끌 진자예요. 진진 티끌진. 어떤 스님이 운문에게 질문했다. 무엇이 진진산매입니까? 운문이 대답했다. 바루 안에 밥이고 물통 안에 물이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진산매가 뭐냐면 화엄경 14권 현수품의 개송에 나오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일체가 모두 자유자재한 것은 부처의 화엄 삼매 힘이다. 한 티끌 가운데 삼매에 들어가 일체의 티끌의 선정을 성취한다. 그러나 그 티끌은 또 늘어나지도 않고 하나로서 널리 생각할 수 없는 많은 국토를 나툰다. 그러니까 일체가 모두 자유자재한 것은
부처의 화엄 삼매의 힘인 것이다. 한 티끌 가운데 삼매에 들어가, 한 티끌 가운데 삼매에 들어가 일체의 티끌이 선정을 성취한다. 그 티끌은 또 늘어나지도 않고 하나로서 널리 생각할 수 없는 많은 국토를 난다. 이 하나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국토를 이 나무 조각이 많은 국토를 나툰다. 그게 바로 진진삼매. 그러니까 티끌티끌이 삼매다. 나무 조각 하나하나가 삼매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진삼매입니까? 무엇이 이겁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이 왜 불이법이기 때문에 티끌과 티끌 아님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마음입니까? 하는 거나 이제 이거는 화엄경의 언어를 빌려서 무엇이 진진삼매입니까? 티끌티끌 하나하나가 분별 하나하나가 삼매입니까? 운문이 대답했다. 바루 안에 밥이고 물통 안에 물이니라. 바루 안에 밥이고 물통 안에 물이니라. 이게 진진삼매다. 알아들으셨어요? 바루 안에 밥이고, 그러니까 다른 걸 묻는 게 아닙니다. 바루 안에 밥이고 물통 안에 물이니라. 이렇게 소리와 이미지와 뜻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이 그대로 삼매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이 마음이다. 바루 안에 법이고 물통 안에 물이다. 만약 바루가 마음이라면 그 안에 담긴 밥이 바로 티끌이고 그게 불이인 것이고, 밥과 바루는 둘 아닌 하나. 물과 물통과 물통 안에 있는 물이 또 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탕이라면, 바루가 바탕이라면 그것이 실어 나르는 밥이 이게 경계인 것이고, 물통이 바탕이라면 그 안에 실어 나르는 거 담고 있는 거 물이 바로 이 경계인 것이고, 이게 불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진삼매. 나무 조각이 바로 이거고 이것이 나무 조각이고. 그렇게 풀이할 수도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있어, 이치적으로도. 근데 진짜는 뭐냐면 바로 안에 밥이고 물통 안에 물입니다. 물이다. 그래서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다고 이게. 자, 염송 고칙 1009 15일 온문대사가 수어하였다. 15일 이전은 그대들에게 묻지 않겠거니와 15일 이후의 일을 한마디 일러보라. 그리고는 자신이 대신 말하였다. 날마다 좋은 날이니라. 일일 호시일. 여기서 나왔네. 일일 호시일이. 수어라는 거는 드리울 수의 말씀 어자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펴기 위해서 말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는 꺼내 보이는 거예요. 15일 이전은 그대에게 묻지 않겠다. 15일 이후의 일을 한마디 일러보라. 과거는 묻지 않겠다. 미래의 일을 한마디 일러보라. 30분 전 일은 내가 묻지 않겠는데 30분 후의 일을 얘기해봐. '아무 말이 없으시나. 15일 이전도 이거고 15일 이후도 이거고, 그러니까 날마다 이거고, 과거 현재 미래가 이거고, 날마다 좋은 날이다. 날마다 다 호시절이고 다 이거다. 날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그게 맞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1013 유산. 운문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확인의 자기입니까? 어떤 것이 진짜 나냐? 묻는 사람이 진짜 나냐? 라고 물으니까 선사가 말했다. 산과 물을 구경하는 것이니라. 아, 산과 물을 구경하는 거 그러면 땡 이게 뭐 그렇게 이해로 떨어져 버리면 벌써 분별에 떨어져 버린 거죠. 산과 물을 구경하는 것이니라. 또 사실 이거고, 뭐 이게 그것이면 산과 물을 구경하는 일도 다른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밝아야 돼요. 법에 밝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밝고 나면은 진짜 산에 가서 구경하든 뭐 물을 구경하든 다른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분명해지는 게 가장
이 바탕에서 우리가 산과 물을 구경하는 일이거든요. 이 바탕에서. 지금 여기서 산과 물을 구경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산과 물을 구경하고 있잖아요. 이거거든요. 이거. 그 다음에 1014 문성. 소리를 묻다. 소리를 듣다. 소리를 듣다. 운문이 시중하였다. 소리를 들어 도를 깨닫고 색을 보아 마음을 밝힌다 하는데 어떤 것이 소리를 듣고 도를 깨치는 것이며 색을 보고 마음을 밝히는 것인가. 그리고는 손을 들고 말하였다. 관세음보살이 돈을 가지고 와서 호떡을 샀도다. 이분은 호떡을 좋아해요. 다시 손을 내리고는 말하였다. 원래는 만두였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중이라는 건 대중 앞에 이거 법을 보이는 거예요. 소리를 들어 도를 깨닫고 저도 이 소리에 탁 이게 와닿았어요. 그 다음에 색을 보아 마음을 밝힌다. 이겁니다. 색을 보아 마음을 밝힌다 했는데 어떤 것이 소리를 듣고 도를 깨치는 것이며 색을 보고 마음을 밝히는 것인가?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이 소리를 듣고 도를 깨치는 거고 색을 보고 마음을 밝히는 겁니까? 소리가 없네. 손을 들고 말했다. 관세음보살이 돈을 가지고 와서 호떡을 샀도다. 관세음보살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색과 소리 이거예요. 이거예요. 한 번만 보이니까 좀 섭섭해. 그리고 두 번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손을 내리고 말이었다. 원래는 만두였구나. 여기서 깨쳐야 되는 거예요. 옛날 선사들은 좀 재밌어요. 다 해서 깨달아야 돼. 관세음보살이 돈을 가지고 와서 호떡을 샀도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안 통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손을 딱 내리고 원래는 만두였구나. 말장난하는 것 같죠. 근데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자유자재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1016 북두거든요. 운문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법신을 꿰뚫는 구절입니까? 선사가 말하였다. 북두 속에 몸을 숨겼느니라. 운문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법신, 이 법신을 꿰뚫는 한 구절, 이 이려한 마음입니까? 어떤 것이 온갖 차별 경계에서 이려한 마음입니까? 이 법신이잖아. 이게 형광등, 꽃, 컵 이거를 꿰뚫는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어떤 것이 이 이려한 마음입니까? 선사가 말했다. 북두 속에 몸을 숨겼느니라. 북두칠성 속에 몸을 숨겼다. 북두칠성이 이거죠. 북두칠성이 이거잖아요. 북두칠성의 그런 북두칠성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꽃병이야. 이런 거랑 똑같은 꽃병이야. 북두칠성만 있나? 온 우주에 몸을 숨겼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자유자재한 거예요. 근데 온 우주에 몸을 숨겼어보다 북두칠성에 몸을 숨겼어가 더. 왜냐면 온 우주에 몸을 숨겼다는 관념적인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북두까지 갈 필요도 없어. 보이지도 않는 거. 꽃이야. 뭐 이런 이건 얘기 꽃이야. 그러니까 꽃이야. 밥이나 먹어. 이렇게. 그다음에 수미산 여기 나왔네요. 아까 했던 거. 운문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하기니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아도 허물이 있습니까? 선사가 말했다. 수미산이니라. 허물이 수미산만 하다요. 이거예요. 수미산이 아주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이 수미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아도 허물이 있습니까? 이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생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미산만 하다. 운문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를 초월하고 조사를 뛰어넘는 말씀입니까? 선사가 말했다. 이것도 했다.
호떡 이렇게 하네요. 호떡이니라 호떡. 일단은 뭐 이렇게 이거는 뒤에 거는 조금 내용이 그래서 다음 달에 하죠. 이거는 다음 달에 하고요. 사실은 뭐 이런저런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는데 늘 사실은 그 맥락이 다르지가 않고 다른 거를 가리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다 이거 잊어버리세요. 막 이거 마음속에 담아도 봐야 자기 공부를 방해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렇게 막 그 자유자재한 말을 하든 아니면 그냥 뭐 한마디 말을 안 하든 똑같은 거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 자유자재함이란 그 자유자재한 말이나 한마디 말 안 하는 것이나 진짜 똑같은 이거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런 거에도 걸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말하고 안 하고에. 말을 잘하고 못하고 해도 걸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뭐 그 인연이야 표현이야 자기가 갖고 있는 재주에 따라서 뭐 진짜 시적으로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소설적으로도 나올 수 있고 철학적으로도 나올 수 있고 과학적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여기 배친 상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그런 식의 다양한 시어나 뭐 소설 문학적인 표현이나 철학적인 표현이나 과학적인 규명이 나오더라도 다 이거 하나라는 분명함. 그다음에 그런 식의 사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감정들 아니면 사건들 사실은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무슨 철학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일상에서 걸리지 않는 게 우리의 누구나가 가장 보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루어야 될 거고 사실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일상에서의 자제함이거든요. 일상에서의 자제함. 가장 집착된 아니면 밀착된 어떤 관계 속에서 또 그게 아무리 소중한 사람도 망상입니다. 마음의 그림자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나 자신조차도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데서 이렇게 진짜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맨날 밀착돼서 부대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자유로우면 그 아닌 사람들 속에서 자유로울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삶 한가운데 가장 가까운 가족 아니면 나 자신 아니면 이런 가장 밀착돼 있는 존재 속에서 진짜 그 일상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게 가장 공부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궁극적인 지점인 거죠. 그렇게 좀 자기 스스로의 삶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고 힘을 얻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